순자산 30억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주택만 잘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10년이 아니라 5년, 4년,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40대 중반 대기업 직장인이고요. 합산 연소득은 약 2억입니다. 자녀는 한 명 있습니다. 수원 내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두 채를 모두 매도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다 받으면 현금이 10억대 초반 정도이고 저축한 금액과 현재 마이너스 통장도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15억까지의 현금성 투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수원 내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강남권 중에서 반포나 개포를 갭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이제 남편의 의견은 광교에 있는 중흥 S클래스라는 단지를 대출 없이 매수하고 인테리어 해서 편하게 거주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차도 오래돼서 차도 바꾸고 싶어 하고요. 저희 부부의 자산 목표는 은퇴 전까지 약 10년 내 순자산 3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상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간략한 의견을 주시면은 향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수원에서 근무하시는 대기업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한 2억 정도 되시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두 채를 매도를 했고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15억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10년 내에 순자산 30억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번에 한 번만 주택만 잘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10년이 아니라 5년, 4년,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잘 취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크게 고민이 이거 같아요. 아내분께서는 반포나 개포 일대를 아파트를 좀 갭으로 사는 안이 있고 남편분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광교 중흥 S클래스 하면 해당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지 않습니까? 흔히 대장급 단지라고 하는 단지를 매수를 해서 좀 편하게 거주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거시적으로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심플하게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3요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도식화해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층이죠. 이 지역을 사는 어떤 수요층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요층과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구매력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하신 게 광교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을 언급을 하셨는데 강남 3구는 아니고 강남 2구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좀 도식화를 좀 해보고 싶고요. 지역을 보면은 수원에 광교라는 지역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해당 일대 대장 아파트는 맞죠? 광교 중흥 S클래스고 호수가 보이는 단지는 아주 좋죠. 살기 좋고 쾌적하고요. 호수공원도 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단지인데 흔히 이제 수원을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수원을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도권이라는 정의를 하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직장인이 해당 지역까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 특히 이제 광교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울하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분당선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 비율은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대부분 보면 수원 일대에 현재처럼 대기업을 다니거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많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로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수요층이 뭐냐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수원 직장인 분들이 많이 사요. 수원 직장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데가
회사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삼성전자를 다녔었고 제 지인분들도 지금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의 소득이 나는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구매력이 사실은 주 소득층, 수요층에 의해서 이 구매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뭐 10년 이상, 뭐 15년 이상 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파트장 자리를 하나 잡고 있어서 소규모 그룹을 10명이든 20명이든 직원들을 내가 매니지먼트 한다 라고 하면 반도체 사업부나 이런 메모리 사업부나 기타 좀 좋은 사업부 같은 경우 연소득이 좀 세츄레이션이 돼서 한 2억까지는 갈 겁니다. 거기에 뭐 기타 뭐 성과금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실제 연봉은 2억이 되진 않는데 거기에 성과금 인센티브를 다 포함하면 한 2억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은 맞벌이 부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한 1억 해갖고 한 2억 정도 내외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주택가격을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하는 요인을 좀 보면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이 이상 뭐 3억이 되고 뭐 4억이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사실 현실적이진 않고요. 너무 극소수의 얘기다 보니까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주택가격이 어떻게 보통 형성이 되냐면은 이 연소득 2억 곱하기 한 10배 이내로 형성이 되는 가능성,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현재 보시는 단지가 보면은 부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세가 뭐 15억에서 한 20억 이내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구매력이 올라가서 이 10배가 곱해지게 되면 내가 그때 3억이 되면 그때 30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봉 인상률을 보면은 1년에 5%가 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의 목표가 이제 10년 내 순자산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0억을 달성을 하려면 지금 뭐 남편분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수원에 광교의 아파트를 이제 한 채를 사고요.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채를 추가로 내가 매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억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채를 매수할 때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지만은 대부분 정비 사업 등을 많이 고려할 거잖아요. 그래서 용산이나 이런 투기과열 지구를 고려하다 보면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역을 사다 보니까 사실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살 수 있는 거는 신축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서 취득세가 이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할 텐데, 그런 신축 분양 물건 자체도 많지도 않고 그런 물건 자체가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광교의 아파트를 먼저 사버리게 되면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적에 비규제 지역으로만 특정이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내가 30억이 그 이상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강남 2구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하고 뭐 개포 일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남 2구를 매수하는 수요층을 보면은 여기는 전국 단위죠.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분들,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만 강남 혹은 뭐 서초, 뭐 반포 그런 일대를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지방에 계시는 고액의 어떤 소득자, 자산가들이 자산을 엘로케이션 하려고 이런 강남 2구로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라고 봐야 됩니다.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계신 분들조차도 강남 2구에 대한 수요가 적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해외에 내가 파견을 나갔다가 거기서 내가 임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자산을 강남권에 좋은 데로 내가 사놓으려고 하는 에셋 파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수요층을 또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물론 일부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계시는데 직장인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런 전문직이거나 사업가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면은 기존에는 직장 근로소득이 한 2억 정도의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측에 강남 2구로 가면 소득은 최소한 3억에서 한 5억 뭐 플러스 알파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강남 2구가 이제 반포나 개포를 얘기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국평 기준으로 여기 시세가 30억에서 한강이 보이는 데는 50억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딱 10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아내분의 의견처럼 강남 2구 일대에 사실 아파트를 한 채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 이후 스텝으로 가시는 게 내가 순자산 30억을 만드는 좀 더 빠른 방법이다 라고 좀 정의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광교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데를 실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22년 12월 달에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광교 중흥 S클래스를 내가 매도를 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어디 뭐 소액 투자를 할까요?의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시점에 광교 중흥 S클래스를 좀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 매도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가격도 거의 한 몇 억을 낮춰가지고 매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서 이런 지역으로 제가 갈아타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낮추니까 이제 매수세는 좀 붙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도 워낙 좋은 단지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용 시드가 한 10억대 초반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해당 단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그 자본으로 반포 원베일리 국평을 매수를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때 매수가가 30억대 초반에 매수를 했고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산 물건 자체가 한강이 사이드로 살짝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세를 10억대 후반으로 맞췄기 때문에 본인 시드가 10억대 초반으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베일리 시세를 보면 저층이죠, 저층. 사실 중간층도 아니에요. 한강이 보이지 않는 저층의 시세가 지금 호가가 나오는 게 한 40억 정도를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 한강이 그래도 좀 보이는 거는 뭐 46억에도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뭐 상담을 했던 광교 중흥 X클래스를 소유했던 분들은 이걸 매도를 하고 이렇게 갈아타시게 된 거죠. 근데 매수 자금이 뭐 30억대 한 초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죠. 세전으로 보면은 10몇 억 정도를 번 겁니다. 물론 이제 광교 아파트도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몇 억 정도는 올랐다라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자체는 1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핵심지를 우리가 갈아탈 때 타이밍을 잘 맞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상 내가 광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남 2구 쪽을 매수하는 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반포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베일리는 지금 뭐 여기를 국평으로 살려고 하면 현금이 뭐 20억, 25억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좀 놓친 거죠. 이미 10억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개포라던가 뭐 개포 뭐 방배도 있고요. 뭐 잠실 그 옆에 토지거래 허가 아닌 지역들도 상당수 많고요. 한남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요. 좀 더 상위급지로 우선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위급지,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먼저 매수를 하면 사업의 속도가 빠르고 좀 신축인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얘기는 원베일리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전세가가 저점이었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그 오른 전세금을 가지고 근데 광교의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신규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좀 빠르게 불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남편분께서 얘기하시는 수원의 광교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는 내 자산이 30억 이상 불어나기는 이런 지역과 수요층 구매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쉽지는 않다 보니까요. 광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채를 꼭 매수하셔야지만 30억에 근접을 하거나 물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강남 2구를 먼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목표로 하셨던 순자산 30억이 10년 내가 아니라요, 5년 이내, 2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갭 투자를 해놓으면은 전세가가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렇게 오를 겁니다. 사실 전세가가 오르는 금액 자체가요, 몇천 단위가 아닐 거예요. 몇 억 단위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오른 전세금을 우리가 돌려받아서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